결정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음력은 조금 멀었지만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 해가 새해 복 많이 해가 바뀐 것이 동지 때 한번 바뀌고요. 동지 때도 그 해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정에 또 바뀌고 또 설날 구정에 또 바뀌고 또 입춘에 또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4번 다 바꾸기는 힘들고 그럼 4살 먹잖아요. 그죠? 한 번만 나이 한 번만 먹는 걸로 그래. 또 설날에 또 자기 생일에 또 나이 한 번 더 먹으니까 5번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나이 자꾸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또 저보다 젊은 분 안 계신가? 저 살살 저도 겁이 싹 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가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 어찌 보면 살고 있다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만약에 언젠가는 내가 죽는 날이 온다면 하루하루 그날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뭐 이러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죠. 그거를 자꾸 생각해 봤자 참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유달리 죽음에 대한 것을 거론하는 것도 싫어하고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또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산다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많다는 거죠. 그게 늘 죽음에 염두고 두고 산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스트레스로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삶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충실도가 높아간다고도 합니다. 죽기 전에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자.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죠? 순서가 없대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근데 또 염두에 두어서 그것 때문에 괜히 공연히 안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는 수도 있어요. 너무 앞서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면 됐지. 이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괜히 겁을 내고 괜히 의식을 해가지고 굳이 미리 또 끌어와가지고 지금 닥치지도 않는 일을 끌어와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달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낙천적이라서 뭐 내일이 아예 없는 것처럼 오늘 막 있는 대로 돈 다 써버리고 있는 대로 오늘 막 재밌게 살고 막 내일은 없다, 내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지금 열심히 잘 살면서도 괜히 걱정을 해가지고 땡겨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다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도 그래서 다양하게 그 낙천적인 분 또 비관적인 분 다 맞춰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학자들을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라는 이 자연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도 하네요. 저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살기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더 살기 좋은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힘들다. 왜 힘드냐 하니까 농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질 않아서 그리고 약간 높은 지역이라서 쌀 농사가 원래는 안 되는데 쌀 농사를 짓는 거랍니다. 왜 그렇게 지어야 되니까 하니까 먹여 살려야 될 식솔들이 많아서래요.
공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모작 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저 남쪽에 가면은 이모작 되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건 뭐 1년에 쌀이 얼마든지 그거는 뭐 많이 생산되는데, 우리는 조금 안 맞는데, 그렇다 해서 또 다른 거 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도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산에 있는 나물도 먹는 그거를 다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 같으면 안 먹는 나물을 캐서 먹는다 이라. 별 희한한 거 다 먹는다. 그래서 또 조리법이나 요리법이 또 발전하게 되고, 아까 그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또 적응하는 또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미래를 대비하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그 아까 뭐 죽음을 걱정하는 것은 좀 그런 것은 없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능력은 또 있다. 뭐 하여튼 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 재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질투가 또 심하대요. 예, 좁은 땅에서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대학 입학 시험도 보면 그렇고, 뭐 요 까딱 뭐 지금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살아가는데 경쟁이 심한 나라도 잘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뭐랍니까? 낙천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이 정도면 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성향이. 예. 근데 또 밖에서 오는 내부 외환이랄까, 또 위기에는 또 굉장히 그때는 강해요. 그때는 뭉쳐요. 그때는 뭉치는데 평소에는 절대 안 뭉친다. 전부 제각각이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하다.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래서 질투가 심하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뭐냐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해 주라. 뭐 어떻게 기뻐해 주라 하면은 부처님께서 지은 공덕을 우리 다 기뻐하잖아요. 부처님 고마운 분이다. 정말 그 어떤 참 그 고행을 하시고 참 이렇게 엄청난 어떤 수행을 하셔가지고 깨달음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잔소리꾼 없어졌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남기셨던 그런 말씀들이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참 힘이 되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다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참 내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바로 살아 계시면은 정말 묻고 싶은 질문들이 많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지 않은 대신에 말씀을 다 남겨놨어요. 경전에. 자기를 보면 찾아서 요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만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된 그게 있다.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만 아까 그동안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잘못을 반성하고 남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베풀고 뭐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배웠단 말입니다. 예경제불 남을 존중해라. 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칭찬해라. 이왕이면은 뭐 욕하지 말고 나무래지 말고 좋은 말로 칭찬해주라. 그 다음에 또 베풀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칭찬절에. 그 다음에 광수공양. 내가 베풀 힘이 있으면 좀 베풀어라. 마음 꼭 뭐 베풀으라는 것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도 베푸는 것이고, 웃는 얼굴도 베푸는 거래요. 웃는 얼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참
참 이게 어렵지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미안하게 됐다 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하고, 이제는, 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해라. 남 잘 되는 거를 질투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지으신 공덕을 우리가 정말 부처님 훌륭하시네 하고 함께 기뻐하듯이 함께 기뻐해 주자. 참 우리나라 사람은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질투가 많아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어떤 큰 위기에는 단합을 잘했어요. IMF 때 금모기 운동 다 하셨잖아요. 이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다 하시고, 심지어는 그 태안 바닷가입니까?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다 그 기름때 다 닦아내고. 그죠?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있으면 그때는 시기고 질투고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일심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국난을 극복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앞으로도 참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참 안 좋다 볼 수 있어요. 왜 안 좋으냐? 아까 자연환경도 좋다고, 그러니까 되게 뜨거운 나라나 되게 추운 나라보다 낫잖아요, 사막보다는. 근데 또 그런 나라는 자원이 또 많대. 석유도 있고. 또 그거 없는 것도 한 가지 아쉽고. 또 제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곧 힘들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 우리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데 반에서는 5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10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과목에 따라서는 5등 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1등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전교에서 제법 잘하는 편,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거의 300개는 안 되나 200 몇십 개가 되는 나라 중에서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국력이. 그런데 이웃에 중국 세계 2등, 일본 세계 3등, 예? 한반에 또 미국도 우리 같이 한반이나 다름없잖아요. 미국도 미국 1등, 전교 1등. 그다음에 또 러시아, 바로 머리 위에 러시아도 전교 4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 2등, 3등, 4등이 다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반에 가면 1등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위치가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교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막강한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정신도 바짝 차리고 전 세계에서 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 상대해 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나라를 다 상대해 본 거는 보면 다른 나라를 보면 2개 내지 3개만 상대하지 내 나라를 다 상대한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요 줄타기 좀 있자. 우리는 누구한테 이기겠습니까? 1대1로는 좀 못 이겨요, 우리는. 1대1로는 못 이기는데 대신에 중간에서 좀 미안하지만 줄타기 좀 잘해야 돼. 여기 붙었다 저 붙었다 해야 돼. 그리고 이 네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확 힘을 잡으면 그때는 그 밑에 가서 꼬목 노릇도 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안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쩝니까? 그리고 네 나라가 서로 비슷비슷할 때는 우리가 딱 그거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옛날부터 외교가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인정한다는 거죠. 저거는 싸움도 잘하지만 만만치가 않다. 쪼매난 게 만만치가 않다. 싸움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더라.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면종복배를 한다. 눈앞에서는
눈앞에서는 형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돌아서면 또 무시한다 이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 이걸 오래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잘 나가면은 거기서 너무 거만해가지고 아니에요. 잘 나가.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거는 마음속으로는요 당당합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 중국 사람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이 통일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가서 굽신거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마음속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대 굴복 안 하지만은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 하더라 이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굴복하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저 강한 나라들한테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라. 아니다 이거라. 우리는 우리만의 5천 년을 이끌고 온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는 우리가 질투하지만 정말 급할 때는 힘을 합칠 줄 안다는 것. 근데 이왕이면 평소에도 이제는 뭐 우리가 부처님처럼 남 잘 되는 것도 기뻐해줘도 된다. 기뻐해줘도 되고 서로 힘을 합쳐라. 지금 이걸 자꾸 뭐랍니까 네 편, 니는 누구 편이고 니는 누구 편이고 따질 필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편이야. 일본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야. 왜냐하면은 정말 마음속에는 우리는 우리 편인 거예요. 할 수 없이 때로는 우리가 미국 편인 척 할 때도 있고 일본 편인 척 할 수도 있고 뭐 중국 편인 척 할 수 이거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5천 년 동안 중국 사람 까딱 잘못 중국 사람 됐고 까딱 잘못 일본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못 했으면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이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거 무슨 관계 있노? 관계가 없지만은 한번 새해에 참 우리 참 이런 국민들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 편이 됩니다. 우리끼리는 우리 편이 돼야지. 너 임마 저쪽 편 들어 이런 말 서로 하지 말자. 필요하니까 하겠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생각이 좀 어른이면 좀 어른다웠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참 너 보면 나이가 못하는 분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참 그 안타까운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여기 계신 분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퇴행해서는 안 돼. 부처님 말씀대로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우고 다시 복습한다면 어떤 사람도 깔보면 안 돼. 존중하고 또 칭찬해주고 또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또 잘한 게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래 그 참 좋은 일이 있었네 하고 기뻐해주고 여기까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다음 6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